우리가 지금 만들게 될 대표 사진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네이버에다가 무엇인가를 검색을 할 때요. 지금 제가 만들 게 수제 비누니까 그냥 수제 비누 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쳐서 쇼핑으로 갔을 때 요 앞에 보이는 요 창들 있죠? 요거, 요런 거, 이런 게 바로 대표 사진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표 사진이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식의 대표 사진은요, 이 앞에 막 글자나 뭐 이런 걸 장황하게 적지 않은 대표 사진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만들 대표 사진은 뭐가 좀 장황하게 적혀 있죠? 왜 그러냐면 얘는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넣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뭐 깔끔하게 이렇게 사진만 찍거나 아니면 위쪽에 이렇게 로고를 살짝 넣어가지고 만드는 정도, 그런 정도로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대표 사진을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여러 가지를 조금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대표 사진이 있을 때 어떤 사진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이 중에 이제 한 개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대표 사진,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추가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 이미지들은 이 상품과 같이 파는 상품들을 올려놨겠죠, 그쵸?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가볍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아마 비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아마 목록을 넣어놓은 것 같고요. 보니까 살짝 비누가 이렇게 반사되는 효과를 넣었는데, 이 반사되는 효과는 실제 촬영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사진이 있으면, 이 비누 사진이 있으면 이 비누 사진을 복사를 해서 우리 레이어 마스크 예전에 배웠었죠? 그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중에 혹시 시간이 좀 되면은 요거 과제하고 아마 시간이 조금 날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 사진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요즘은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렇게 사진과 글을 이제 따로 이렇게 적어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를 너무 길게 만들지 않고 짧게 해서 여러 개를 같이 올리는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상세 페이지 한 토막, 네, 그래서 860에 1500짜리 상세 페이지 한 개를 만들어 보는 걸로 이번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떤 게 대표 사진이고 어떤 게 상세 페이지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요 위쪽에 있는 얘가 대표 사진, 이 밑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메뉴들이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포토샵을 여시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폭을 1000, 옆에가 픽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높이도 1000, 해상도는 72픽셀/인치, 색상 모드는 RGB 색상, 배경 내용은 흰색으로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신 후에 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1000에 1000픽셀짜리 하얀색 창이 나왔을 거예요. 파일에서 열기, 예제는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수제 비누 폴더 있었죠? 수제 비누 폴더를 따다. 여기서 요 4번, 지금 요거 비누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4.jpg 파일을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창 닫고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보시면은 이미지가 복사가 돼서 가져와집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고요. 파일의 열기에서 아까 그 이미지를 우리 뜯어다가
이동 툴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었어요.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요, 얘가 사이즈가 조금 지금 안 맞고 있는데 조금 지금은 넓혀서 사이즈 맞출게요. 자, 사이즈를 맞출 때는 컨트롤 T, 가장자리에 여기 점, 요 크기 조절 상자를 조절해 주실 때 쉬프트를 누르시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자의 크기를,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자,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진이 보여지게끔 일단 맞춰서 마음에 드시면 엔터 눌러주세요. 자, 제목을 적을 때는 T, 요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를 활용합니다.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하시고 설정하시면 되는데, 요걸 조금 먼저 할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정 툴을 배웠지만 빠지신 분들도 있으니까 기왕에 이 사진이 예를 들어 좀 어둡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밝기나 대비를 보정하는 거,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글자 툴을 넣을게요. 자, 이 사진의 밝기 대비를 보정하고자 할 때는 이미지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레벨 값을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자, 레벨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한 레벨을 맞출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만색 화살표, 회색 화살표, 흰색 화살표가 있는데 흰색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보시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회색 화살표는 대비예요. 그래서 더 밝게 하거나 아니면은 명암을 조금 더 차이 나게 하거나, 이 까만색 화살표가 어둡기. 그래서 여기 이 색상을 내가 밝기나 어둡기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실내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요, 조명을 비춰도 자연광에 비해서 좀 어둡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레벨 값을 조절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내가 이 정도면은 이쁘다 정도로 대략 맞춰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많이 밝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사진이 이렇게 좀 어두운 사진이거든요. 이거를 이미지의 조정, 레벨에 가면은 밝기 대비를 맞출 수가 있더라.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예제는 달리 보셨지만은 한번 복습 겸 한번 밝기 대비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보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원본하고 비교해 보자면 요게 아까 색깔, 얘가 레벨을 준 색깔 훨씬 밝아진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번 밝기 대비도 한번 보정을 해보세요. 자, 레벨 주기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갈게요. 좀 전에 이미지 조정의 레벨의 경우는 우리가 가져온 이미지 자체의 밝기를 조절을 해요. 그쵸? 근데 만약에 똑같은 효과처럼 보일 텐데요. 이 밑에 레이어 패널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또 이렇게 반은 색깔이 까만색, 반은 색깔이 흰색으로 채워진 원이 하나 보일 거예요. 요게 이제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레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창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밝기랑 대비 조절하는 거 똑같은데 메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밑에 보정 레이어를 이용하는 경우 레벨이라는 이런 따로 보정 레이어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레벨을 만약에 보정 레이어를 지우거나 하게 되면은 레이어 1이 그대로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고 얘가 켜져 있으면 보정된 상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레벨 값을 내가 필요 없을 때 지우거나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는 거고,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레이어 하나가 더 생긴다,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정도가 단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지에서 조정 레벨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예 그 레이어의 색깔 자체가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우에 따라서 뭐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여기서 레벨을 고르면 될 테고,
만약에 다른 그림을 가져왔을 때도 효과가 그대로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레벨 레이어를 만들어서 보정 레이어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얘기를 드린 거니까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일단 레벨 값 주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글자 적는 걸 해볼게요. 자, 타입 2를 선택하시고 글자를 적고자 하는 위치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어는 이렇게 타입 레이어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글씨체, 지금은 그냥 좀 두꺼운 체 고를게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글씨 크기예요. 얘가 지금 저는 48포인트 돼 있는데 더 크게 하려면 더 큰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다 직접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자 속성인데요. 없음만 아니면 다 어느 정도 이쁘게 나오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뭐 강하게나 아니면 뭐 뚜렷하게 뭐 매끄럽게 이런 효과들을 주로 쓰고 있는데 거의 차이는 많진 않아서 조절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정도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정렬 방식이었죠. 우리 글자 적을 때 웬만해서는 왼쪽 정렬이 좀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글씨 색깔인데 나는 글씨를 흰색으로 적을 거니까 지금 여기가 흰색인지 한번 확인을 할게요. 흰색 맞죠? 그럼 여기다 바로 포도비누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포도비누. 자, 이렇게 적고 다 적었다면은 확인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쳐주시면 글씨가 적용이 됐어요. 이 글씨가 적용이 됐으나 글씨가 내 생각보다 작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반대로 글씨가 내 생각보다 크게 적혔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여기 있는 글씨체를 다시 조절하시거나 글씨의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제일 아마 직관적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정도의 크기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글씨의 테두리를 줄 때는 요 글씨 레이어 있었죠. 이 레이어의 빈 공간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따닥.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는 거였고, 여기서 획이라는 요 기능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옆에 체크 말고요. 요 글씨 부분 찍으세요. 획 이렇게. 그리고 크기랑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색깔은 지금 포도비누 색깔을 가져오고 싶어요. 물론 내가 색깔을 여기서 고를 수도 있지만 여기 포도비누의 이 라벨 색깔을 가져올 거라 이 그림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이때 클릭하시면 색깔을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가 있어요. 확인. 우리가 색상을 일부러 고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약 사진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쓰게 되면요, 되게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왜 보면 색동옷이 좀 촌스럽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죠? 네, 이쁜 느낌도 있겠지만 너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쓰여지면은 약간은 너무 조잡한 느낌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그림 안에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색상을 가져다 쓸 때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도비누 요 라벨링 색깔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 그림자를 넣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드롭 섀도우도 한번 넣어볼게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시면 밑에 살짝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거리나 그림자가 떨어지는 정도, 크기, 스프레드 뿌려지는 정도를 조절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게 할 것인지 이런 값들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맞춰보시고 마음에 들게 되셨다면 확인 눌러주세요. 자, 밑에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도형 툴로 갈게요. 도형 툴에서 첫 번째 있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각형을 이렇게 좀 길게 그려주세요.
사각형의 색깔은 까만색으로 그려주시고 불투명도가 보일 거예요. 이 불투명도를 적절히 낮춰주세요. 지금 몇으로 낮추는지는 그림마다 좀 다르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고요. 전 한 60% 정도 줬는데 그림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 좀 더 높게 주기도 하고 낮게 주기도 하겠죠. 불투명도를 낮춰주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그림이 보여요. 살짝 비춰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불투명도가 100일 때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완전히 채워지게 된다 생각하시고요. 적당한 정도의 불투명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주신 후에 여기 지금 테두리가 파랗게 이렇게 선이 있죠.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이렇게 선이 사라져요. 사각형은 아예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림은 요 안에 지금 도큐먼트 안에 것만 일단 저장이 되는 거라서 캔버스 안에 것만 저장이 되는 거라 아예 빠져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신 거 확인하고 나서 글씨를 여기다 또 적어 볼게요. 자, 이제 글자를 작성할 거니까 다시 타입 툴로 갑니다. 그리고 글자를 여기 사각형 밑에, 사각형 여기 안에 내가 적고 싶은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는데요. 이때 마우스의 모양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테두리가 사각형으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 이쪽으로 가져갈 때 만약 이 사각형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었어서 만약에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도형을 가져갈 때 동그라미로 여기가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터 한번 치시고 적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은 사각형으로 잘 뜨니까 그대로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길 거예요. 여기 이제 글씨체랑 글씨 크기 적당한지 확인해 주시고 글씨를 적을게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T, 크기 조절. 적당하게 배치하시고 엔터. 만약 이 글씨에도 내가 안쪽에 그림자 효과를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글씨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서 내부 그림자를 주시면은 이렇게 글씨 안쪽에 그림자가 약간 그러니까는 글씨가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자, 아까처럼 또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각형을 조금 길게 해서 만들게요.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는 그냥 오늘 날짜랑 본인 이름 적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7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파란색 테두리 보이죠? 여기 이제 보이니까 엔터 한 번 더 쳐요. 자, 그 다음에 타입 툴로 글씨를 작성할 건데 글씨는 까만색으로 그리고 클릭해보면 꽤 클 거예요. 여기 우리 적었던 크기니까. 그래서 글씨 크기를 적당한 사이즈로 좀 조절을 하신 다음에 24포인트면 적당할 것 같긴 하네요. 제출일. 글씨가 조금 굵으니까 저는 좀 얇은 채로 고를게요. 이 정도면은 이쁠 것 같아요. 2022년 3월 26일이네요. 오늘이. 작성자 본인 이름 작성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판을 너무 크게 그렸네요. 그러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여기 찍어도 돼요. 컨트롤 T 크기 조절해서 적당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또 한 번 엔터 치면 이때는 딴 데 찍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모양 만드신 분은 저장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저장을 눌러 이제 저장을 하실 건데, 다만 우리가 이 포도비누 한 개만 만들 게 아니라 아까 상세 페이지랑 여러 가지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했으면 해요.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실 테니까 조금 이따 저장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저장해 볼 건데요. 파일에서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은 2번 합니다. PSD 한 번, JPG 한 번. 자, 일단 저장 눌러주시고 우리가 폴더를 하나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오늘은 바탕화면에다가요. 새 폴더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제비누 하고 본인 이름 적죠 뭐. 수제비누 뒤에다가 이름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저장할 거니까 얘를 닫아. 그러고 이름은 포도비누라고 해서 PSD로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포도비누 뭐 대표할까요? 자, 그러고 저장.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번 더 하세요.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기 때문에 그림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웹상에 바로 올려서 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PSD 파일은 레이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이제 수정해서 다른 걸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오타가 나면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SD는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JPG를 하나 저장해야 이게 그림 파일이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 위치 그대로 이름도 따로 안 바꿀 거예요. 형식만 JPG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저장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옵션은 그냥 작은 뭐 8 이상이면 내가 8에서부터 12 뭐 사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8 이상으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 저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든 거를 보면요. 이런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들어가서 보면은 JPG 파일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일 거고요. PSD는 지금 여기에는 RC가 깔려 있어서 그렇고 모양으로 보면 여기는 이렇게 PSD가 했다고 설정했는데 이렇게 포토샵 파일 형식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SD랑 JPG랑 이름이 달라버리면은 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번 PSD를 다 열어봐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JPG랑 PSD 이름이 같으면 아, 얘가 이 그림이구나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같이 두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JPG 파일은요. 제가 창 닫고 JPG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만든 JPG 파일은 지금 보시면은 레이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뭐 글씨를 수정한다든지 만약에 이 사각형을 빼고 싶다든지 뭔가의 변형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아까 PSD 파일 불러와 볼게요. 이 PSD 파일은 레이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용을 바꿔서 다른 어떤 모양을 만든다거나 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JPG랑 PSD 두 개를 저장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요. 이따가 포도비누만이 아니라 메론비누나 코코넛 비누와 같은 다른 비누 대표 사진들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지금 11시 10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20분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포도 비누를 우리가 만든 거를 다시 불러와서 메론 비누, 코코넛 비누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열기 누르시고요. 아까 포도 비누 대표 PSD 파일을 엽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바꿔치기 할 거니까 사진을 클릭하시고 딜리트 파일에서 열기 해서 아까 바탕화면에 제가 드렸던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메론 비누를 열어오세요. 그리고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이 창은 닫아도 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컨트롤 T 크기 조절. 이렇게 갈아 넣으면은 포도 비누 대신에 메론 비누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타입 툴로 글씨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I자 모양만 나올 거예요. 이때 드래그해서 메론으로 바꿀게요. 메론 비누.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여기 색깔 바꿀 거니까 요 메론 비누에 요 획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죠? 따닥 눌러서 색상을 얘를 좀 옆으로 좀 치워 놓을게요. 색상을 여기 있는 라벨 색깔을 찍고 확인하고 확인.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요. 저장 경로는 아까 만들었던 폴더로 맞추고 이번엔 포도 비누가 아니라 메론 비누죠? 엔터 확인. 그 다음 다시 JPG도 저장할 거예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번에 파일 형식은 JPG로 해서 저장하고 확인. 자, 이동 툴을 눌러서 여기 있는 비누 사진을 클릭합니다. 딜리트를 누르면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에 열기, 아까 수제 비누 폴더에서 이번엔 코코넛 비누를 따닥, 얘를 복사해서 넣을 거예요.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9번 JPG 닫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적당하게 사이즈 조절해서 엔터 칠게요. 그 다음에 타입 툴로 메론 비누 근처로 가보면 이렇게 네모 뜬 게 없어지죠. 이때 드래그해서 여기는 코코넛, 컨트롤 엔터. 그 다음 획을 따닥 해서 이번엔 코코넛 색깔을 찍을게요. 색상을 코코넛 색깔을 찍어주시고 확인, 확인. 이렇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죠. 저장하시는 방법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야죠. 요거는 코코넛 비누 대표 하고 확인. 그러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한번 눌러요. 이거를 JPG로 해서 한 번 더 저장을 합니다. 확인. 자, 일단 이동 툴로 이 비누 사진을 눌러요. 그럼 해당 레이어가 선택됐죠. 이때 딜리트 제거합니다. 자, 제거하셨다면 다시 파일에 열기 눌러서 이번에 가져올 거는 수제 비누 폴더에 있는 요거 백합 비누를 가져올 거예요. 따닥.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러고 여기다 붙일게요. 컨트롤 V 붙여넣기.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할 거니까 컨트롤 T로 크기 조절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타입 툴로 코코넛 글자 근처를 드래그. 그러고 백합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이 비누에 여기 획에 색깔을 바꿀 거라서 획을 따닥 해주시고요. 여기서 색상을 눌러서 백합비누의 이 라벨 색깔을 찍고 확인하겠습니다. 좀 더 사실 어두운 색깔이었으면 좋겠어서 살짝만 조정할게요. 자, 확인. 자, 요거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름은 백합비누로 저장하면 되죠. 백합비누 대표. 확인. 그 다음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를 JPG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백합비누 사진을 클릭하시고 딜리트. 그 다음 파일에서 열기. 수제 비누에서 이번에 만들 거는 카네이션 비누니까 카네이션 사진을 열어요.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 요거는 닫아도 돼요. 컨트롤 V로 붙여요. 그 다음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마음에 드는 정도의 크기로 맞춘 후에 엔터 치겠습니다. 그러고 타이틀로 백합 대신에 드래그. 여기는 카네이션 적을 거죠.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여기 획을 따닥 해서 여기 색상을 클릭하고 카네이션 색깔을 찍어요. 하고 확인, 확인. 하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카네이션 비누 대표. 그리고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JPG로 한 번 더 저장.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동 툴로 요 카네이션 비누의 요 여기 그림을 클릭하시고 해당 레이어 선택됐으면 딜리트. 그 다음 파일에 열기. 아까 수제 비누 폴더에서 해바라기를 열어요. 컨트롤 A, 컨트롤 C. 이제 8번 JPG는 닫아도 돼요. 자, 이 그림에 컨트롤 V로 바로 붙이시면은 아까 지운 위치에 얘가 해바라기가 들어가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 글씨가 이제 카네이션이 아니니까 타이틀로 이 카네이션 글씨 쪽에 가보면 이렇게 글씨를 편집할 수 있어요. 글씨 위쪽을 이렇게 가면 돼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여기는 해바라기 비누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여기 획을 따닥 해서 그림 일단 보이게 맞추고 여기 색상을 클릭해서 해바라기 색깔을 이렇게 찍어서 확인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저장할 때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해바라기 비누 대표. 파일에서 또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JPG로 다시 저장. 확인. 이렇게요.